이번 강의에서는 임용시험 답안지가 갖춰야 될 필수적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이 강의를 마친 후에 여러분들이 글씨 연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올려드리고 싶은데 유튜브에는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학원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귀찮을 거예요. 아이디 만들고 로그인하고. 자,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올리는 자료들을 쭉 학원의 홈페이지에 올릴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한번 아이디를 만들어 두셔서 쭉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공개 특강이 6강으로 제공될 예정이니까 가서 받아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답안지가 갖춰야 될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용시험 문제의 풀이를 답안지에 적죠. 그 답안지에 적은 풀이와 강의 노트 또는 교재의 풀이와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을 모르고 답안을 적으면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답안지에 적는 여러분들의 풀이는 내가 이거 알고 있으니까 점수를 주세요. 내가 알고 있음을 강조해서 평가를 받기 위한 글이에요. 자, 그런데 강의 노트나 교재의 풀이는 설명을 위한 글이죠. 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이 글을 읽고 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이해하기를 바라고 쓰는 글이에요. 목적이 달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부터 어떤 글을 봤어요? 강의 노트나 교재에 있는 풀이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설명을 위한 글을 적게 되어 있어요. 임용시험 채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걸 바라고 있나요? 찾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채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찾죠?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찾아요. 그래서 답안지를 작성한 사람이 알고 있음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채점자예요. 설명에 관심도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임용시험 답안지가 여백이 좁아요. 설명을 위해서 한참 채우다 보면 진짜 중요한 내가 알고 있다를 강조해야 되는 말을 못 쓰게 돼요. 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여러분 답안지는 이유를 주저리 설명을 해요. 왜? 그런 글을 읽었기 때문에. 임용시험 답안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임용시험 답안지는 내가 여기 알고 있으니까 점수를 내놔 라고 하는 일종의 청구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청구서가 솔직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데는 강조하고 내가 알고 있으면 강조해야 되고요. 내가 모르는 건 숨겨야 돼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게 들통나면 점수를 깎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음을 강조하고 내가 모르고 있으면 최대한 숨겨야 하는 청구서가 임용시험 답안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전에 제 모의고사 답안지를 몇 개를 보여드리겠어요. 자, 어떤 분이 기입형문제 답을 읽으셨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나는 몰라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0점 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렇죠? 저런 글을 왜 써요? 저런 글을 쓰는 만큼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글은 언제 쓰는 거죠? 채점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알고 있을 때. 자, 그때는 인정이 호소하는 글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임용시험을 채점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런 글을 쓸 시간에 다른 문제 한 문제를 더 푸는 거예요. 단 몇 초라도. 저런 거 써서는 안 돼요. 다시 강조할 거예요. 답안지는 나는 여기 알고 있으니까 점수를 내놔. 이런 글로 채워야 돼요. 내가 모르는 부분은 감춰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백지는 절대 금지. 이건 백지만도 못한 답안지인 거예요. 시간을 줬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또 답안을 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임을 보이자 그리고 있었어요. 여기를 안 채웠죠?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저기 몰라요 라고 자백하는 답안지예요. 채점하는 사람이 이 사람 모르는구나 하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자백하는 답안지를 써서는 안 돼요. 자, 모르는 부분은 최대한 감추고 나는 여기 안다라는 걸 강조하고 주장해야 돼요. 자, 이게 답안지가 갖춰야 될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 답안지는 일부러 제가 문제도 같이 보여드리겠어요. 문제를 읽어보죠. 5의 97승 더하기 97 팩토리아를 101로 나온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답안지의 첫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의 97승 더하기 97 팩토리아를 101로 나온 나머지를 따로따로 계산하자. 첫 번째, 97 팩토리아를 101로 나온 나머지를 구하자. 자, 첫 줄에 점수를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채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첫 줄은 점수가 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안다를 강조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의미 없는 말을 한 줄을 채웠어요. 임용시험 답안지는 저런 줄이 4줄이 주어져요. 저 4줄 안에 답안을 써야 되는데 한 줄을 의미가 없는 말로 채워놨어요. 나머지 3줄에 풀이를 다 적어야 돼요. 점수를 받은 말을 다 적어 넣어야 돼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답안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강의 노트나 교재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글이에요. 임용시험 답안지에는 저거 써봐야 점수가 안 되는 저렇게 의미가 없는 말을 한 줄로 채워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윌슨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 97 팩토리얼을 101로 나눈 나머지를 구했어요. 그 다음은 뭐가 들어가야 되죠? 5의 97승을 101로 나눈 나머지. 페르마의 소정리를 언급해서 구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걸 쓸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수를 못 받는 거죠. 4점이니까 어떻게 배점이 될 거예요? 윌슨의 정리 2점, 페르마의 소정리 2점.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겠죠. 자, 그런데 2점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이렇게 의미 없는 말로 한 줄을 채웠기 때문에 나 2점 버린 것이에요. 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습관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계속 강의 노트와 교재로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풀이 형태를 너무 익숙하게 쓰고 있어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답안지를 작성하는 습관 중에 하나다라는 걸 꼭 인지하시고 수정을 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다음에는 답안지에 작성하는 문제의 풀이와 연습장에 작성하는 문제의 풀이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잘 알아요. 근데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죠. 연습장은 내가 작성해서 내가 볼 글이에요. 하지만 답안지는 내가 작성하지만 다른 사람이 읽어서 평가를 해줄 글이에요.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보면 다른 사람이 볼 글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답안지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역시 예전에 답안지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게 무슨 글씨일까요? 자,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자, 이건 더 읽기 힘드네요. 이게 무슨 글씨일까요? 자, 이거는 뭘까요? 자, 이게 답안지 중간에 있는 글들이에요. 자, 답안지 전체를 보여드리죠. 자, 쭉 읽어봤더니 처음에 여기 어디 나오냐면 여기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랬더니 아마도 x가 1 이상일 때라고 쓴 부등식이라는 것을 짐작을 해줄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이것은 어디 나왔을까요? 여기서 잘랐어요. 자, 문맥을 보니까 fx가 자연대수 2보다 크거나 같고 2의 2 빼기 1승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쓴 것 같아요. fx로 읽어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얘는 뭐죠? 자, 쟤는 여기서 고른 거예요. 1부터 2까지 fx의 dx 정적분에 들어가는 기호죠. 자, 마지막은 뭘까요? 자, 이 부분은 여기서 제가 발치한 거예요. 봤더니 x가 2부터 숫자 2부터 자연대수 2까지 구간으로 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대충 읽어드릴 수는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모의고사 답안을 보면서 첨삭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서 대충 읽어줘요. 그런데 임용시험 채점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줄까요? 기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임용시험 채점하는 분들이 여러분 답안 하나를 채점할 때 얼마나 투자를 할까요? 답안지 한 장당 5분을 투자한다고 합시다.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채점해봐야 12명이에요. 하루에 10시간 쉬지 않고 채점해봐야 120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채점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해요. 자, 따라서 임용시험 채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답안지 한 장에 투자하는 시간은 1분 미만이에요. 평균적으로 1분이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안 그러면 주어진 기간 안에 채점을 못해요. 그런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이 뭐라고 글씨를 거야? 읽어줄까요? 안 읽어줘요. 임용시험 답안을 이렇게 썼으면 이 사람은 거의 채점도 안 되고 0점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내가 쓰지만 다른 사람이 읽을 글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아니 그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임용시험 보다 보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글씨가 점점 흘려지고 나중에 읽기 힘들어져요. 자, 이래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읽지 못하는데 점수를 어떻게 줄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안지가 갖춰야 될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글씨를 예쁘게 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채점자가 읽을 수는 있어야 돼요. 가독성은 좋아야 돼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답안을 읽어보거나 내가 쓴 답안을 다른 사람 보여줘 보셔야 돼요. 읽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쁘게 쓴 흘림체보다 좀 못 쓰더라도 정자체가 훨씬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쁘게 쓰려고 하지 말고요. 정자체로 쓰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정자체는 마음이 급하면 쓰기 힘들어져요. 평상시에 연습을 해둬야 돼요. 자, 그런데 단순히 글씨 연습은 참 재미없고 지루해요. 그래서 글씨 연습을 하면서 수학이나 수학교육의 공부를 병행할 수 있다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자료는 이런 자료를 조금 일부러 드렸어요. 제가 제 학원에서 집중관리반이라는 걸 운영하는데 거기서 2월 달부터 글씨 연습을 할 수 있는 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흐리죠? 흐릿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더 쓰면서 글씨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써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쭉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임용시험 답안지는 내가 작성하지만 다른 사람이 읽어서 평가를 하는 글이에요. 따라서 나의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글씨는 나의 점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 아까 설명한 거죠? 예쁘게 잘 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 자, 흘려 쓰거나 글씨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답안지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읽기가 힘들어서 채점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자체로 쓰는 글씨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조금 전에 글하고 요거는 글씨 크기가 좀 다르죠? 자, 답안을 쓰다 보면 여백에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글씨를 작게 써야 돼요. 그래서 큰 글씨로 쓰는 연습, 작은 글씨로 쓰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두셔야 돼요.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한 2-3달 후에는 효과가 나타날 거 보고 제가 자료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역시 아까 했던 말이에요. 수학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면서 글씨 연습을 하면 더 효율적일 거니까 제가 수학에 관련된 글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자, 그걸 다 받아볼 필요 없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이 아신다 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자, 글씨체가 없다면 네이버에 나눔 손글씨체에 가면 이런 정자체의 글씨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폰트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충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2월부터 해서 쭉 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드려요. 자, 군지에서 K로 가는 준동영상이 만족되는 성질,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글씨 연습도 하면서 수학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자료를 제가 며칠분을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고요. 도움이 된다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이 자료 만들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제 수업을 수강하시면 꾸준히 제가 자료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만든다면 수학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이핑이 조금 힘들어요. 좀 시간도 걸리고요. 꽤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들어 사용한다면 수학보다는 수학 교육이 더 편리할 수가 있어요. 자, 3월 달부터는 저도 수학 교육을 포함해서 자료를 드리고 있거든요. 수학 교육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에서 복사해 붙여넣기로 하면 바로 이런 자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으로 자료 만들기가 힘드신 분들은 수학 교육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거니까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글씨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 연습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시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돌려서 읽혀줘야 돼요. 그리고 평가를 받아봐야 돼요. 처음엔 굉장히 어려워요. 창피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차피 임용시험은 여러분이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읽어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받아야 되는 시험이에요. 따라서 이 연습은 반드시 해야 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나 구성하세요. 이런 작업만 하는 스터디가 있으면 돼요. 서로 문제를 딱 정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답안지를 서로 교체해서 읽어주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 내가 모르는 문제를 하더라도 답안지를 작성해야 돼요. 좀 이따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내가 쓴 의도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A라는 의미로 글을 썼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읽을 때 A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는 아예 읽지 못한다면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쓴 의도가 잘 전달이 되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답안 작성에서 이루어야 될 목표예요. 자, 2단계 목표는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어차피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전달이 돼야 점수를 받겠죠. 그리고 또 뭐죠?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감춰야 돼요. 답안지는 내가 알고 있음을 강조하고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하는 사람한테 어떻게든 점수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답안지예요. 자, 그래서 평가를 해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쓰니까 자, 알고 있다고 강조가 된 것 같고 이런 글을 썼더니 내가 몰라요로 강조한 것 같다. 서로서로 평가해주면서 그걸 보시면 돼요. 나중에 좋은 답안을 여러분이 자꾸 읽어봐야 돼요. 좋은 답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목표예요. 이 마지막 목표는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가 잘 모르는 부분도 뭔가 답안지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기 알고 있나 보다 라고 느낌을 받는다면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자, 솔직히 말하면 난 몰라요. 난 모르지만 적당히 꿈을 썼어요. 근데 읽는 사람이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면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 점수를 고맙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평가자를 속일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튜브에서는 제가 더 깊게 강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개된 강의이기 때문에 수학이 아닌 이런 부분을 제가 속이는 글을 쓰는 걸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자, 따라서 유튜브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을 낼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에요. 그래서 읽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글만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 글을 보고 이 사람이 여기 아는가 보다 라는 느낌이 들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의 문제당 3명의 채점을 하거든요. 3명 중에 1명만 넘어와도 0.333점 굉장히 큰 거예요. 자, 따라서 이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앞에서 제가 문제가 있는 답안지만 보여드렸죠? 이제 잘 쓴 답안지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딱 보는 순간 글씨가 눈에 딱 들어오죠. 자, 2분의 답안지를 몇 개를 쭉 이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2분의 답안지의 장점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눈에 잘 들어와요. 아까 가독성이 안 좋은 답안지랑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크죠. 자, 글씨 특징을 보면 글씨가 정자체고요. 크기가 일정해요. 이게 일정한 크기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정한 크기로 써야 가독성이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글씨 크기가 조금 달라요. 여기 숫자나 알파벳 같은 거는 조금 더 커요. 한글보다 크죠. 자, 그래서 수학에 나오는 기호들은 첨자로 쓰거든요. 이런 첨자들이 잘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글씨 크기까지 고려해서 쓴 답안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 답안이 모두가 정답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모르는 문제라도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읽는 사람들은, 채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는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도록 쓰는 답안지가 굉장히 많아요. 자, 또 하나 답안지 여백을 진짜 100% 활용해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의 답안지는 거의 마지막 줄에서 끝나요. 문제 풀이가 길든 짧든 거의 마지막 줄에서 끝을 내요. 자, 처음부터 고려를 하고 쓴 답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답안지를 보면 자, 다른 사람이 읽을 때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느낌이 들도록 답안지를 잘 쓴 답안이 돼요. 자, 답안지를 몇 개를 더 보여드리죠. 같은 분의 답안이에요. 자, 제가 말한 특징이 드러나죠. 거의 대부분 마지막 줄에까지 풀이를 다 쓰고 있고요. 글씨 크기가 일정하고요. 자, 우리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요. 자, 특징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답안을 쓰면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답안인데요. 자, 이 마지막 답안은 이분이 답안 작성하다 실수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앞에 답안이랑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이 뒤에 가서는 글씨가 좀 작아지고요. 좀 빽빽해졌죠. 자, 앞에 답안이랑 비교해 보세요. 자, 글씨가 작고 빽빽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뜻인가요? 첫 줄의 실패를 답안지 여백이 부족해지니까 글씨 크기와 간격을 조절하면서 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글씨를 크게도 쓸 수 있고 작게도 쓸 수 있었는데 그랬죠? 자, 글씨를 크기를 조절해서 더 많은 걸 쓸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연습들이 평상시에 필요해요. 이게 짧은 순간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꾸준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임용시험 답안지가 갖춰야 될 조건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하셔서 우리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